과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토트넘에서 통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남다른 각오로 올 시즌 각성하고 두 자릿수 골의 만족이 아닌 2년 전 득점왕과 같은 대활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공격수인데 토트넘이 공격 축구로 바뀐다는 건 그만큼 손흥민의 영향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리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이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않았지만 분명 많은 시간 손흥민으로 시작된 공격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전술이 통할지는 오로지 바르셀로나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축구팀, 우크라이나 프로축구팀과의 경기로 다득점을 했다고 해서 토트넘 강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바르셀로나전이라면 다릅니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 지난 시즌 유럽 5대 전체 리그에서 최소 실점팀, 이름만으로도 바르셀로나잖아요. 전세계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팀 바르셀로나.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와 붙는 것만으로도 정말 땡큐인 거죠. 토트넘은 일요일 밤 10시에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 일정이 타이트하긴 했습니다. 샤흐타르 경기 후 이틀 쉬고 바르셀로나전을 치르는 건 시즌 중에도 쉽게 겪을 수 없는 스케줄이니까 연습 경기, 프리시즌 경기가 뭐라고요. 그걸 모를 리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바르셀로나전을 앞두고 케인, 메디슨, 로메로는 아예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데리고 갔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손흥민을 어떤 대우로 한 것인지 말이죠. 엔지 감독은 이 경기 라인업을 토트넘 B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A팀에서 뛰어봤던 선수는 비카리오, 포로가 다입니다. 토트넘을 A팀, B팀으로 구분한 이유는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이미 나뉘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메디슨, 호이베르, 로메로, 우도지. 엔지 감독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인데도 프리시즌 경기라는 것을 먼저 기준한 듯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라인업이었습니다. 토트넘 A팀은 이미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 80분 가까이를 뛰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손흥민은 데려가면서 선발 명단에는 없다? 그럼 후반전 어느 시점에 조커로 출전할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토트넘과 다르게 바르셀로나는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면서 호화로운 라인업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드리, 데용, 가비, 아라우, 쿤데. 그럼 토트넘은 비주전급이었고 바르셀로나는 주전이었으니까 경기 결과는 뻔하겠죠. 실제 결과도 바르셀로나는 4골을 퍼부으면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역시 수준 차이가 났겠죠? 그런데 그건 딱 전반 3분 동안만이었습니다. 손쉽게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을 하면서 역시 토트넘은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토트넘은 실점을 하고도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훈련한 전술대로 움직였습니다. 전반 초반에 3대7에 가까운 점유율이었는데 점점 토트넘은 강팀에게도 적응을 하더니 싱가포르 팀들과 경기했던 것과 같은 패턴의 공격 전술을, 즉 라인을 끌어올리는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당연히 바르셀로나는 뒷공간을 노릴 텐데 나름 수비수들이 잘 커버했고 전반 24분 페리시 크로스에 로셀소가 골대를 맞추는 슈팅에 세컨볼에 문전으로 파고들어온 스킵이 정확한 슈팅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운 좋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 있잖아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은 실점 안 하나요? 그런데 이어서 12분 후에 또 스킵이 문전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헤딩슛으로 역전을 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정말 운이 아니었고 선수들이 탈압박과 유기적인 패스가 이어지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자로 잰 듯한 크로스에 득점이 된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동점이 운이 좋을 수 있다는 거지 토트넘의 골이 운 좋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토트넘은 30% 점유율이 전반 마지막에는 매우 비등한 점유율까지 만들면서 2대1로 역전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조직력이 매우 잘 갖춰져 있었고 볼을 잡으면 다시 동료들이 주위에 움직이면서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 탈압박이 되고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엔지 감독의 인터뷰에서 비밀이 공개가 됐는데 다른 거 없었습니다. 미치도록 뛰라는 주문이었는데 사실 이건 과거 감독들도 주문했던 부분일 텐데 선수들의 기량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엔지 감독의 공격 전술에 딱 맞아떨어져서인지 선수들도 재미가 있어서인지 매우 좋은 진짜 강팀의 경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수년간 새벽에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서 역습 축구, 손흥민 골 좋다지만 괴로웠던 건 맞거든요.
내가 응원하는 팀의 축구가 수비만 하고 의미 없는 볼만 돌리고 시청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 3시 토트넘의 경기는 심지어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네. 아 맞다, 손흥민. 네. 후반전에 조금이라도 출격을 기대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스페인 원정 동행만 했을 뿐 엔지 감독은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쉬울 건 없었습니다. 어차피 개막전 선발이라는 게 더더욱 확실해졌으니까요. 토트넘은 후반에도 매우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당황한 바르셀로나는 균도안 등 다른 에이스 선수들도 출전을 시켰습니다. 토트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볼만 잡으면 주위의 동료들이 받아주고 압박당하면 동료들이 도와줘서 탈압박하고 네 진짜라니까요. 네. 분명한 건 어차피 프리시즌 경기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결과보다 내용에 집중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를 할 때는 이제 스코어를 지키기 위함이 아닌 대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출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바르셀로나에게 3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역전패는 사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죠. 오히려 바르셀로나를 염장지르게 한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투입됐으면 사실 경기력이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서 호평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쉰 듯 합니다. 네. 이 경기 MOM은 누가 봐도 2골을 넣은 스킵이었고 특히 비수마가 미쳤습니다. 브라이튼 시절 베스트 11에 뽑힌 비수마로 돌아오면서 3미들에서 엄청난 선수인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비수마가 박스 바로 아래에서 끝까지 볼을 지켜내고 프리킥을 얻어낸 부분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거기다 의욕이 앞서서 본인이 프리킥을 하려고 로셀소와 신경전을 벌인 모습이 보였는데 다행히 로셀소가 차면서 큰 문제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페리시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윙어인 페리시치, 네. 손흥민보다는 아닌 거 맞지만 손흥민 페리시치를 보유한 팀이라면 강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네, 잘해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윙백으로 쓰려고 데려온 콘테가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또한 메디슨 로세소를 보유한 미드필더라면 누가 선발 출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레벨이었고 확실히 미드필드진이 대활약을 하니까 덩달아 산체스까지 잘해지더만요. 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코디가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듯 감독이 어떤 전술로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미치도록 뛰어서 압박하고 패스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공격해라. 네. 선수들은 어떤 간절함이 있던 건지 정말 미치도록 뛰었고 탈진한 듯 지쳐서 90분을 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70분 가까이 되니까 점점 둔해져 보였죠. 여러분, 토트넘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70분 넘게 좋은 경기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프리미어리그 강팀들과도 충분히 겨뤄 볼만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팀은 비주전 팀이었습니다. 이 팀에서 손흥민이 케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직력이 흔들릴 리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토트넘의 희망을 봤으니까 응원할 마음이 그래도 좀 더 올라가네요. 네. 이제 리그가 시작됩니다. 토트넘은 일요일 밤 10시 경기. 자, 그날 손흥민이 꼭 개막전 축포를 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